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진행을 맡은 이경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과 관계자 여러분, 아동 청소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56조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번 교육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재개정 취지와 성범죄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폭력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아동 성학대 등입니다. 성폭력 범죄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이 해당되며 디지털 성범죄로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진 합성과 온라인 그루밍 등이 해당됩니다. 성매매 범죄로는 아동 청소년 성매수와 성매매 유인 권유 강요 등이죠. 여러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생일이 지난 후에 만 나이와 같습니다. 즉, 오늘 교육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고3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7년 문난, 폭력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됩니다. 2000년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억제하고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2009년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2020년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성착취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고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시청의 수요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최근 뉴스와 통계를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뉴스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같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증했는데 상당수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개훈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성년자 등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돈을 받고 퍼뜨린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수법과 재질도 사악해 사회적 공분이 컸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체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2,607명으로 1년 전보다 5.3% 감소했고 피해자도 6.2%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61.9%, 피해자도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채팅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성매수의 86.5%,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71.3%가 인터넷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니 10명 중 6명 이상은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16%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 앱이 51.1%를 차지했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도 72.2%나 됐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성착취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메타버스와 같은 신종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계실까요?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또는 가출을 했으면 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왜 저런 걸 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청소년은 자신의 힘들고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위로와 용기를 받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에 호소하는 청소년에게 좋은 사람인 척, 친절한 사람인 척 접근하여 성착취가 수월해지도록 아동 청소년을 길들이는 그루밍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의 피해자는 폭력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청소년에게 뭔가 이상하거나 불안하다 싶은 순간들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거나 물어봐도 된다고 덧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에 따른 분포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강제추행으로 35.5%, 강간 21.1%, 성착취물 15.9%, 성매수 6.4%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 분포 현황입니다. 피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성착취물 22%, 강간 16.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 아랫줄 합계를 보시면 가해자는 2,671명인데 피해자는 3,503명으로 피해자가 약 83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이유는 성범죄자가 1명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습범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평균 연령을 보시면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아동 성학대는 13세, 성착취물 14.3세, 성매수 15세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가족 및 친척 이외에 아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0.9%에 해당하는 2,13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경우가 31.2%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경우 성매수 81.3%, 성착취물 66.5%, 강간 35.3%, 성학대 27.6%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첫째, 성범죄가 제법이 많다는 것과 둘째, 범죄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최종심 선고로 징역형은 39.5%에 그쳤고 60%의 범죄자들은 평소와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아동 청소년 곁에 성범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입니다. 이미지 형태로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에 달합니다. 또한 이미지 유포 협박은 19년도 37명, 20년 70명, 21년 169명으로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는 19년도 57.1%, 20년 45.3%, 21년 60.8%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오프라인에서 성행위 혹은 금전 요구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입니다. 첫째, 불법 촬영입니다. 불법 촬영은 동의 없이 촬영 후 동의 없이 소지되는 것을 말하며 둘째, 비동의 유포는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셋째는 재유포 및 제3자 유포입니다.
디지털 파일은 저장과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영원히 재유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넷째는 유포 협박입니다.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적 촬영물로 유포 협박이 이루어집니다. 지인에게 알린다를 주요 협박 메시지로 사용합니다. 다섯째, 유포 불안입니다. 유포 불안은 영상이 유포되면 수많은 음란물 중 하나로 소비되고 아무리 삭제해도 끊임없이 확산되며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불안을 호소하게 됩니다. 여섯째, 사이버 괴롭힘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게임에서의 성적 괴롭힘, 성희롱, 모욕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성인이 디지털을 이용해 취약한 대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친밀감을 쌓고 방어벽을 허물어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채팅을 하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성인 배우들이 정신과 교수와 변호사, 아동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각각 13살과 15살, 17살을 연기했습니다. 우선 13살 아동에게 30대라고 밝힌 남성이 접근합니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거든? 안 만나면 나쁜 사람 아니잖아. 너는 13살이고 아저씨는 32이고 그래서 뭐 만나면 뭐해? 이 남성은 만나지 않으면 괜찮다며 아이에게 사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폰으로 야 사귀자. 이렇게 통화하고 그냥 뭐 라인하고 13살이어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통화가 이어지자 성적인 대화를 유도합니다. 너 키스 안 해봤지? 네. 알았어 아저씨가 잘 가르쳐줄게. 또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용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용돈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저씨한테 사랑한다 이야기 해봐봐. 결국 집 근처로 찾아오겠다는 말까지 건넵니다. 아저씨가 너 집 부근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요. 저 때문에 수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응. 이걸 계속 받고 싶거든요. 부모님이 알면 야단 맞을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게 고립시키고 비밀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15살과 17살의 경우도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건 마찬가지. 통화 중에 몸 사진을 요구하고 불쾌한 동영상을 보냅니다. 어떤 거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17살인데. 안 돼요. 천장만 보여줘. 잠시라도 봐봐. 뭐 이런데. 올려봐. 그냥 이뻐서 못 올렸네. 위기 청소년 개념이 가출 청소년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온라인에 접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아동 성착취물은 적발된 것만 2017년 600여 건에서 지난해 2,60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제도란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 의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가 신설됩니다. 1년 8개월 뒤인 2008년 2월 29일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신설되며 2010년 1월 1일에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단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만약 단체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67조 제4항에 근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입니다. 2023년 3월 2일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2022년 아동 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점검한 결과 54만여 개 기관에서 81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입시학원에 다니던 고등학생 A군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최모 씨가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할 때마다 학원 차량을 타는 게 겁이 났습니다. 그 차를 타는 것도 찝찝하고 혹시나 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분이 차량 운행을 하는 경로가 조금 먼 곳들 운행을 하시거든요. 최 씨의 판결문을 보면 학원 강사로 일할 적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자세히 언급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3년간 피해 아동만 19명에 달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확정돼서 올해까지 해당 기관에서 일해선 안 됩니다. 학원장에게 왜 채용했느냐고 물으니 최 씨가 동생이라고 했을 뿐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기숙학원에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사람이 3년간이나 시설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학원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강사들만 조회하고 등록 의무가 없는 다른 직원들은 빼놓기 일쑤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적발된 학원은 1,657곳, 지난 4년간 학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만 61명입니다. 강사 외 직원들의 사고 내지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직원들도 명단을 교육청에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학원들은 채용 단계에서뿐 아니라 채용 후에도 수시로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 또는 치료 감호가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2006년 6월 30일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2016년 11월 30일 취업 제한 점검 및 확인 주기가 연 1회 이상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6일 이전 형 확정자 형량에 따라 5년, 3년, 1년으로 적용되었으며 2018년 7월 17일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 성애자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기가 쉬워 아동 청소년을 목표로 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표입니다. (2023년 3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성범죄자 경력 조회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채용 이전에 조회하셔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자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56조 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 제3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만약 지자체나 교육청이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종사자 중 취업 제한 대상자가 발견됐다면 기관장께서는 법 제58조에 따라 즉시 대상자를 해임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안 하거나 1개월 이내에 해임하지 않으면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1차 600만 원, 2차 800만 원, 3차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자 중 취업 제한 대상자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을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범죄자 경력 조회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경력 조회는 보통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실 텐데요. 취업 예정자의 동의서를 받고 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자 등록증 등과 위임장, 기관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 이때 동의서는 본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채용 면접을 볼 때 미리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시고 혹시 일시적으로 외부 강사 등을 채용할 때는 우편으로 미리 여유 있게 동의서 원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가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발급이 되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대신 성범죄 경력 조회의 업무 담당자라고 명시된 재직 증명서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각 경찰서마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경찰서 방문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은 기관장의 개인 공인 인증서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가입 후 기관장의 업무 담당자를 지정 등록하시면 이후 업무 처리는 담당자께서 맡을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은 발급된 기관 고유 아이디와 검증 번호를 취업 예정자에게 알려주시고 취업 예정자는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취업 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선택하고 기관 아이디와 검증 번호를 검색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허용해 주면 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 예정자는 취업 예정 등의 동의 사유, 전화번호, 접수할 경찰서, 즉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경찰서, 자동 입력 방지 문구 등을 입력하고 본인 범죄 경력 확인을 클릭한 후 시설장 출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관에서 다시 로그인해 허용된 목록에서 대상자를 찾아 서류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및 우편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 알림이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 정보로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성범죄 요지 및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 안전할까요? 접속하셔서 우리 주변을 검색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노리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그들 옆에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성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줘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서 피해를 경험한 아이를 지지하고 안심시키는 데 집중합시다. 제일 중요한 점은 왜 원인을 제공했느냐, 왜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청소년이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디지털에 친숙한 모든 어린이, 청소년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로서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사건의 해결 전에 확대 방지 또는 예방에 집중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전국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은 매년 시행되는 종사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보호제도 안내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신고 및 대처법 안내에 대해 교육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내부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한다든가 인근 지역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미리 파악해 비상연락망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많은 피해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대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분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아동 청소년들이 믿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나를 믿고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다독거려 주시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117 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으로 연락해 해결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소한 걸로 상담소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여러분은 아동 청소년 보호 직종에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와 취업 제한 제도를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동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는 만큼 주변 환경이 좀 더 안전해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잘 진행되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여 남은 교육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나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앞서 안내드렸던 피해자 지원 전문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